그런데 2014년 5월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5월서부터 그때 무슨 이쪽 이제 정가에서 무슨 얘기들이 돌았냐면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안 통치가 시작될 것 같다. 왜냐하면 세월호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코너로 몰리면서 이제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런 기조에서 철저하게 검찰이나 경찰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공안 통치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시기에 이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들어간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아주 핵심적으로 믿는 사람 아니면 데리고 들어가겠냐?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이런 유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민정비서관으로 들어오기 전에 최순실 씨 본인이든 최순실 씨 측에서든 아마 이 자문을 구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보다가 이 사람 이거에 대해서 머리가 돌아간다.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왜냐하면 위기 국면에 어떤 구원투수로 스핀닥터로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밖에서 어떤 그 스스로 검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검증은 아니지만 이런 타겟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어떤 수를 낼지 그것을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할 때는 어쨌든 그 정인의 문건 그 터졌던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증명돼서 이렇게 이제 민정수석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은 그러니까 집안이나 여러 가지 정황, 집안끼리 알았던 거나 이런 상황에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모른다라는 걸로 버티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은 내가 그럼 이게 직무유기일 수 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직무유기일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그 본인이 주장한 바를 따르면 전혀 몰랐으니까 국정농단을 전혀 몰랐으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최후 방어선을 이렇게 지키는 거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이 행위에 일련의 자문 형태로 그리고 조직 형태로 기여했던 사람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손 변호사님. 네. 이제 법조계 출입 기자들.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두 분의 얘기가 상당히 저는 신빙성 있는 추론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병우 비서관이 어떻게 들어왔냐. 네. 라고 하는 걸 취재가 잘 된 기자들이 없어요. 그 기자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조계라고 하면 나름대로 최고 에이스들이 가는 자리인데. 네, 그렇죠.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뒷배를 봐준 분은 이 전직 검찰총장 변호사가 뒷배를 봐주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럼 들어갈 때도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냐.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좀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장모와 최순실 씨 사이에서의 어떤 그 연락이 되어서 결국은 장모의 힘에 의해 청와대에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도 증인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프를 같이 쳤다. 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에서 직접 봤다는 그런 그 직원들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프로골퍼도 그 증언을 했다는 것을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있고. 근데 다 이게 첩첩이 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증언을 정말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도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수영장도 나왔습니다. 장모와 최순실 씨가 이제 호텔의 그 같은 수영장에서 이제 같이 수영을 같이 했다.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처럼 여러 가지 그 추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짐작들이 나오는 걸 볼 때 분명히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뭔가 누군가 정상적이지 않은 힘을 썼다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도대체 뭐냐 짐작은 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검이 최순실 필체로 포스트잇 사진 촬영에 나왔단 말이에요. 뭐라 하냐면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추천 중. 인사청탁 이제 무슨 가방에 장시호 씨 이제 증언이 화장실 할 때도 들고 가는 가방이 있어서 저 무척 대단히 중요한 가방이다. 그래서 몰래인지 그냥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이런 청탁에 관련한 인사 파일이 있었고 검찰 특검팀 관계자 이렇게 보도 나온 거예요. 이 파일에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포함해 정관, 금융계 고위직 10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인사청탁 파일이었다. 그 중에 우병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예. 라는 글, 최순실 씨의 필체로 쓰여진 글이 있었다. 예. 또 추천 중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이런 걸 볼 때 민정수석실의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한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었고 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보낸 인사청탁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겠습니다만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했으니까. 장시호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장시호 씨가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요거만 사진을 촬영해놨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입수했으며 이걸 어떻게 보관했는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장소가 어디였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했습니다만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장시호 씨가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마도 장시간 동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한 또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청구서에 첨부한 그런 증거자료 중에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 이에 대한 특검 측의 해석, 또 특검 측의 주장도 자세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아마 내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증거, 새로이 나타난 이 증거를 어떻게 살 것인지,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이 인사청탁을 받은 것인지, 받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최순실을 몰랐다고 했던 것이 거짓인지 등등까지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평론가님, 네. 그 장시호 씨 증언이 무척 지금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로 계속 나오는데요. 특검 장 씨로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던 당시에, 민정수석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누굽니까? 이철성 경찰청장이 네.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누군가하고 통화하는데 그게 이제 우병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모가 그걸 통화하는 걸 들었고 또 그 가방은 에르메스 백 안에서 이거를 찍어놨다는 거거든요. 네.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그거죠. 화를 냈고 예. 화를 낸 결과 경찰청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도 누군가 화를 내줬으면 좋겠네. 그렇죠. 복권이 되게. 아무나한테 화를 내서 인사가 안 될 인사가 되나요? 그렇죠. 그 인사를 결정할 만한 사람은 누군가요?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정화도 그렇네요. 민정수석 정도 되지 않으면 예. 이거 그런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통화 상대 자체가. 자,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각 정보기관의 정보 라인을 장악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 차장, 자기 친구 보내고, 그 다음에 경찰 정보 라인 다 자기 사람으로 바꾸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병우 라인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병우 라인 중심으로 이른바 공안 통치가 시작이 됐다라고 좀 일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작업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작업이었냐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인사를 장악하기 위한 사실은 이게 사전 정지 작업에 해당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보를 장악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인사 정보가 다 결국은 그 정보 라인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사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문체부 인사는 그야말로 지엽적인 한 부분에 불과했던 거고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확정적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른바 기무사령관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바 있고 그렇죠. 청문회 당시에도. 예. 그다음에 경찰 인사 조금 전에 나왔지만 이철성 지금 당장 경찰청장부터 그 인사에 우병우 수석이 개입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병우 민정수석이 개입한 게 아니고 따지고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최순실 씨가 결국은 개입한 거 아니었느냐라고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최순실 씨는 왜 이렇게 했으며 그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관계는 과연 무엇이냐? 거의 동업자 관계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요. 고 기자님. 네. 이제 이게 장시호 씨 증언입니다, 특검에서. 네네.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이제 장씨 친구인지 옆에 있던 분이 야, 이거 이렇게 했다 회장님한테 혼나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요 대목이 재밌어요. 이게 미래의 나를 살릴 거다. 장도사네, 장도사. 네.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그때 이모하고 이미 사이가 막 갈라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상황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감지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이때는 막 사람들이 도망 다닐 때였었죠? 이모가 본인을 예.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모가 나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모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부 고위급 인사의 특징에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그거 아닙니까? 막판 뒤집기. 예. 그래서 막판 뒤집기가 특징인데
이 우병우 전 이제 이 포스트잇만 가지고 유출해 보자면 사실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실패한 본인의 어떤 인사 어떤 그 영향력이고 예.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그걸 이제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전화 통화를 직접 한 것 같은 정황 저는 그게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이 어쨌든 이런 뭐랄까요 공모를 세탁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가 직접 어떤 식으로든 비서실장이나 그다음에 수석 쪽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정호성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예. 이렇게 연락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모 내용이 세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정우성의 중간에 브릿지로 있기 예, 때문에. 그런데 예. 너무나 이제 다급한 나머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호통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 사안의 어떤 그 긴급성이나 뭐 예. 어떤 그 중요성에서 봤을 때 당사자한테 통화를 했을 수도 있어서 저는 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예, 네. 네, 그렇죠.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뒷배를 봐준 분은 이모 전직 검찰총장 변호사가 뒷배를 봐주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럼 들어갈 때도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냐?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좀 더 힘을 예.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장모와의 예. 장모와 최순실 씨 사이에서의 어떤 그 연락이 되어서 결국은 장모의 힘에 의해 청와대에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도 그 증인 채택이 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프를 같이 쳤다라는 이야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최후 방어선을 이렇게 지키는 거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이 행위에 일련의 자문 형태로 그리고 조직 형태로 기여했던 사람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손 변호사님. 네. 이제 법조계 출입 기자들.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두 분의 얘기가 상당히 저는 신빙성 있는 추론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병우 비서관이 어떻게 들어왔냐. 네. 라고 하는 걸 취재가 잘 된 기자들이 없어요. 그 기자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조계라고 하면 나름대로 최고 에이스들이 가는 자리인데. 역으로 이런 유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정 비서관으로 들어오기 전에 최순실 씨 본인이든 최순실 씨 측에서든 아마 이 자문을 구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보다가 이 사람 이거에 대해서 머리가 돌아간다.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왜냐하면 위기 국면에 어떤 구원투수로 스핀닥터로 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밖에서 어떤 스스로 검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검증은 아니지만 이런 타겟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어떤 수를 낼지 그것을 본 것이고 그런데 2014년 5월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5월서부터 그때 이쪽 이제 정가에서 무슨 얘기들이 돌았냐면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안 통치가 시작될 것 같다. 왜냐하면 세월호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코너를 몰리면서 이제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런 기조에서 철저하게 검찰이나 경찰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공안 통치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시기에 이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들어간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아주 핵심적으로 믿는 사람 아니면 데리고 들어가겠냐? 그렇다면 이제 연애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할 때는 어쨌든 그 정인의 문건 터졌던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증명돼서 이렇게 이제 민정수석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은 그러니까 집안이나 여러 가지 집안끼리 알았던 거나 이런 상황에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모른다라는 걸로 버티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은 내가 그럼 이게 직무유기일 수 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직무유기일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본인이 주장한 바를 따르면 전혀 몰랐으니까 국정농단을 전혀 몰랐으니까 민정수석으로서